자,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블록체인에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런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쇼, 백서, 화이트리스트, 프라이빗세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일단은 뭐 ICO는 건너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나머지는 좀 영어로 돼 있어요. 자, 먼저 ICO부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이쇼 하면은 일단 영어지요. 네.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코인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거를 처음에 공급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하나의 절차인데 이걸 ICO라고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 주식 상장의 IPO를 좀 차용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만 IPO와는 좀 다르게 요거는 어떤 절차가 되게 간단하고요. 이름하여 백서라고 해서 이 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어떤 백서와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절차만 가지고도 ICO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IPO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CO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ICO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ICO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홍미니 코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홍미니 코인을 만드는데 일단은 홍미니 코인은 어떤 이상이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네. 어떤 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거기다가 백서를 이제 등록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기술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어떤 토큰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민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기술 지향 중에서 블록체인 쪽에 있는 부분을 좀 덜어내고 다른 기술을 좀 여기다 접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관심으로 ICO를 한번 진행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백서의 내용에는 이 백서의 내용은 요거를 파운데이션한 이걸 만드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전문성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또 전문성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증명해주는 또 어떠한 감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나의 어떤 네.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히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라고 일단은 이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화이트 리스트를 일단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요것이 ICO가 이게 맞는가, 네. ICO가 잘못됐는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툴로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CO를 하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홍민희 씨가 홍민희 코인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아나운서 코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코인을 만들 ICO의 목적은 뭐냐면 초기 코인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금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죠. ICO. 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유지하겠다는 어떤 목적에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초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툴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 툴은 이더리움 툴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고 네. 토큰을 통해서 어떤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받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홍미니 코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해한 거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백서 발행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금, 토큰 발행 및 분배, 프로젝트 진행 이 4단계로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하신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ICO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CO를 참여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쉽게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ICO 정보를 취합한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순위가 꽤 높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 내가 검색해서 타겟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색하는 기능이 일단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선정을 하시고요. 타겟 선정을 하실 때는 일단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를 보고 하시게 되고 그 백서 안에 내가 좋은 어떠한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화이트 리스트 기능이라는 거를 또 구현해 놓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는 내가 차단하는 필터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툴로서 화이트 리스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나는 홍민희라는 키워드를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하면 홍민희와 연관돼 있는 어떤 ICO 리스트들이 쭉 뜨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타겟을 잡은 어떤 코인에 ICO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KYC 인증이라고 해서 Know Your Customer라는 그 앞 KYC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글로벌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 자신을 인증하기 위해서 뭐 여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인증을 하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에 어떠한 자산을 투여하게 되면서 그 토큰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즉 홍민희 토큰을 실제로 내가 사게 되는데 실제로는 현금을 투여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 수단이 이더리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내가 스스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내 홈페이지에서도 ICO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ICO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반화된 건 없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큰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종류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ICO를 선정하게 되고 또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KYC 인증 절차를 거치고 토큰을 구매하는 이런 과정이 순서로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만 알면 멘토님, 저도 ICO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누구나 ICO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가더라, 뭐 이게 좋더라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투자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한테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ICO 참여를 할 때 화이트리스트 등록하면 된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 화이트 페이퍼, 화이트 리스트 이게 다른 건가요?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네. 그거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은 어떤 ICO 플랫폼에서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을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하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ICO를 평가하는 평가 업체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블랙리스트의 이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화이트리스트의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 자료로 활용되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화이트리스트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여러 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한 업체에서는 이것이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됐다. 몇 명에게 등록돼 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자, 화이트리스트 좀 이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조금 전에 답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CO가 암호화폐를 모으기 위한 이 투자금을 모으는 단계라고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게 있나요? 최소한의 모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은 홍미니 토큰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홍미니가 네. 홍미니 토큰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그 모금 금액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것은 어떤 단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코인 혹은 토큰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주체 의지에 의해서 그 총량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홍미니 토큰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자, 한번 홍미니 토큰을 만들 때 총 투자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그냥 가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1억.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거를 한계를 정했다면 네. 1억은 이 1억의 자금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드캡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캡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것만 하게 되면 그냥 더 이상 못 받는 것이 하드캡인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1억이 다 안 찰 수도 있잖아요. 네. 홍민희 씨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 한 뭐 2천만 원 이상으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소프트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소프트캡과 하드캡, 바로 이 컨셉이 적용된 것이 바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의 ICO인 것이죠. 이 ICO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투자할 때, 과연 마치 우리가 어떤 용어에서 뭐 화이트리스트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 개인이 내가 필터링하는 화이트리스트가 있고 업체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서 혼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토큰은 뭐고 코인은 뭐고 이런 혼재상에서 우리가 실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홍민희 씨가 홍민희 코인을 만들지 않고 네. 제가 홍민희 씨 얼굴을 차용해서 몰래 홍민희 코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거를 어떤 회사 시스템이 혹은 네. 그렇게 공공 시스템이 아닌 어떤 기업, 법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화를 이룬 것이 법인인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심사해 줄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블록체인 시스템이 결국은 탈중화를 선언하고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탈중화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은 최소한의 모금액 소프트캡 맞습니다. 최대 제가 1억을 제시한 그거는 하드캡. 맞습니다. 네, 요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까지 쭉 해주셨는데 또 앞서서 키워드 얘기해 주실 때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용어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프라이빗 세일을 하기 전에 하드캡과 그 소프트캡의 조금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네. 이 얘기와 프라이빗 세일이 한번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캡이라는 것을 소프트캡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목표하는 반대 역으로 말하자면 네. 이 소프트캡만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일반적으로 소프트캡을 넘어갔어 투자자님 저기 이제 프로젝트 시작한대 네. 이렇게 되면서 하드캡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네. 이 약점을 이용한 어떤 IC들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홍민희 코인을 만들었어요. 정승일이라는 사람이 네. 몰래.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2천만 원을 일단 내 돈으로 입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소프트캡과 소프트캡, 하드캡으로 구별되는 ICO 성공 여부를 담는 이 기준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코인은 그죠?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프라이빗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아는 사람들 혹은 이 정보에 접근하는 그 누군가에게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나는 홍민인데 홍민희 씨가 내가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공개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일단은 먼저 세일을 하는 겁니다. 비공개로. 네. 비공개라는 의미가 맞겠죠. 자, 뭐 저는 프라이빗 세일이 아무리 좀 좋은 조건에 나와도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프라이빗 세일도 예전에는 이제 그 프라이빗이라는 의미가 조금 네. 강조가 돼서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ICO에서 실패한 어떤 그룹들이 네. 또 이런 것들을 또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마치 프라이빗 세일을 프라이빗한 그 세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세일에 이렇게 열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인터넷 검색 능력과 시간을 들여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프라이빗 세일 뭔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잘 찾아보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프라이빗 세일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퍼블릭 세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모든 코인은 퍼블릭 세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내 지인 5명한테만 일단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프라이빗 세일을 했단 말이죠. 네. 5명만 이렇게 쓰는 어떤 코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 집단은 없을 겁니다. 충분한 개발 기간이 성숙되고 나서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메인 세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즉 공개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인을 세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단 퍼블릭 세일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블릭 세일의 하나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가 또 ICO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 아닌 좀 공개적으로 흔히 우리가 진행을 하는 부분, 아는 부분이 바로 메인 세일, 퍼블릭 세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CO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조근조근 풀어주시니까 이제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